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백질. 사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유지가 중요하고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아주 막 극단적으로 줄이고 근손실을 막겠다고 하면서 단백질 위주로 막 너무나 과하게 드시는 식단 또는 단백질 보충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트렌드가 우리 건강에 문제가 크게 없을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과잉의 식단 괜찮을까요, 형님? 아니지. 문제가 많지. 아니, 뭐, 어떤 균형되게 먹어야지. 우리가 무슨 사자, 호랑이도 아니고, 뭘 막, 단백질이 뭐, 그래, 뭘 그렇게 먹는지 참, 할 말이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은, 3분의 1은 식물성, 3분의 1은 이제 동물성 섭취가 좋고요. 젊은 사람일 때는 아무래도 좀 신진대사가 좋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좀 더 먹어도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식물 단백 유지를 먹는 게 좋고, 또 인체는요,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인체는 우리가 하이에나가 아니기 때문에 위 자체나 효소가 단백질을 많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복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소 과일, 식이섬유, 그 다음에가 단백질, 지방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체 구조가. 그러니까 단백질도 식물성 위주로 먹는 건 좀 덜한데 동물성 위주로 많이 먹게 되면요. 좀 이따 말하면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에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는데 꼭 나오는 얘기가 보면 통풍을 유발한다. 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탄수화물 지방은 원소 기호로 보면 CHO잖아요. 그 단백질은 반드시 질소 N 성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힘든 공정이 필요하고 분해될 때도 우리 몸이 엄청나게 힘든 공정이 필요하고 질소산화물이 우리 몸에서 처리될 때 어마어마하게 산성물질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걸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이 단백질이 분해됨으로써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요소나 요산으로 변형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단백질 과잉이 근육을 유지하는 이 한편의 면만 보고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그래요. 이제 예로부터 조상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과불급이라고. 맞아요. 네. 과한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건데 특히 저는 걱정이 드는 게 아까 그 단백질 보충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백질도 물론 이 동물성, 식물성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지혜롭게 먹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래도 자연식품이잖아요. 근데 보충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가공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도 왜 암 환자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느냐. 이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 비율하고 가공식품을 먹는 양이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 못해 단백질까지도 가공식품을 먹을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우리 이혁재 원장하고 박찬희 원장이 좋은 말인데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내가 단백질을 365일 중에 365일을 한때 먹었었어요. 10년. 직접요? 매일 매일 통닭. 닭을 먹었으니까. 통닭. 매일 맥주에 닭을 매일 먹었다고. 나는 진료를 끝나고 나면 딱 올라가기 전에 닭 한 마리, 두 마리 먹고 올라갔는데, 자,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냐니까 110kg가 나가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전조당시하고 통풍이 오더라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요. 급해지고, 조급하고,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이고, 그 담배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거는요, 단백질은 과형은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혈액이 7.4 알칼리 유지해야 건강한데, 산성으로 만들면서 혈액을 탁하게 하고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산성회피가 염증을 일으키고요. 단백질은요, 고기 같은 거는 염산이나 효소로 12시간, 14시간 나와도 분해가 안 됩니다. 튀긴 거 독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 안 먹잖아요. 고기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백질 14하면 심장에 문제가 온 사람이 있고, 간, 비만, 당뇨, 치매, 암, 통풍을 일으키는 주범이 설탕,
밀가루. 그 다음에 극단적인 단백질이요. 절대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드시지 마세요. 균형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몸을 가꾸는데 관심도 많이 높아져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래서 PT도 보면 옛날에 저는 PT를 받으면 참 좋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수입의 많은 부분이 그쪽에 사용할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PT 하면서 보충제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면 또 보충제에 대한 이 지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보충제도 다양하고 이 보충제 부분을 우리는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린다. 그렇게 단백질을 먹기가 힘드니까 보충제를 먹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근육이 늘려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이 과잉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데만 쓰이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근육이 늘 때도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동화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과 근육을 늘릴 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똑똑하신 분들은 닭가슴살과 그 다음에 야채 위주로, 고구마 위주로 이렇게 균형되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전후에 적정한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만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먹었던 근육을 만든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송이 되는데 이게 인슐린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데 실제 그 근육이 늘어나려면 단백질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인슐린을 조금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야 네네. 이 단백질이 근육에 네. 쓰인다 이거죠. 네네. 아, 좋네요. 그 요즘에 근데 실제로 통풍 환자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막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 통풍 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 네. 비법 하나 또 한번 풀어주시죠. 통풍은 오늘 세 가지만 공개할게. 5가지, 2개는 다음에 할게. 네. 제가 이 법은 이게 통풍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력이 산성화된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 단백질 섭취가 제일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알칼리로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 피를 맑게 하면 되잖아요. 네. 피를 맑게 하는 알칼리로 만드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천일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3년 이상 된 간수를 뺀 소금을 한번 씻어서 살짝 볶아서 먹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물 먹을 때 2000cc 한 3g씩 먹으면 한 4개월이 지나야 알칼리 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 이것도 3년 이상 된 식초인데 제일 좋은 식초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솔잎 있죠, 솔잎. 솔잎으로 담근 삼육 식초가 그 중에서 내가 식초 처방을 다 하거든요. 저 소금하고 다 해요. 거의 현대인들이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이것도 방송에 다 했는데 5년 이상 된 노원방주 있죠. 말벌 술. 이게 이제 우리 써왔는데 특히 장수 말벌 있죠. 이걸 먹게 되면은 알칼리도 되면서 염증이 없어지면서 관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걸 최소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드시고 심하면 1년 드셔야 되고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먹거든요. 그 말 음식을 잘 알다시피 제처럼 말이지 찬 술이라든가 육류, 밀가루, 설탕, 조미료, 커피, 찬 음식 드시면 통풍이 재발하고 그 다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통풍에 지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통풍을 빼고 암 예방 전이 재발 방지라고 해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거의 지금 같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 몸의 체질이 나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히 산성 체질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히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성 체질에서 오기 때문에 이 암 환우들도 지금 나는 저기 통풍은 아니기 때문에 저건 나와 관계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 형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들이요. 같이 활용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고 저도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 활용을 좀 해보십시오. 단백질 공황되면 신장에 무리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간혹 있거든요. 통풍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혈액은 약 알칼리를 떼야만이 건강한 피가 전달돼서 세포, 조직,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혈액을 산성화시키게 되면은 혈액이 탁해지면 독소가 많아지면 콩팥에 무조건 무리가 옵니다. 또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산성화되면 만병, 암까지 오기 때문에 혈액 알칼리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무작정 드시지 말라고만 하면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좀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단백질 섭취 어떻게 적정량을 좀 정하면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필요하고 대사가 많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한 3대1, 2대1 먹고 50대, 50이 넘어가면 대사가 떨어지고 소합수 배설도 떨어지고 혈액의 산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식물성을 3대1로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동물성은 자제하시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은 그 다음에 보충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왜 그 연령이 매우 높으신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근육도 소실도 되면서 그 뭔가를 이제 단백질 공급을 하고 싶은데 이 고기 싫어하시고 생선 싫어하시고 왜 예민하게 냄새 이런 거 다 싫어해서 드시지 않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가끔 우리 요새 그 잘 영양소를 배합 때 어떤 식이 대용 음료처럼 나오면서 거기에 단백질량을 좀 높여놓은 그런 음료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음료라도 잘 못 드실 때, 입맛을 못 이럴 때는 땡땡 케어 같은 거. 한 번씩 드셔라라고 저는 제안을 하거든요. 요거 잘 활용하는 것도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암 환우들이 이 단백질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파요. 네.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사실은 고단백 상황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 면역세포를 만들거나 근육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섭취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암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몸이 산성화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칼리성과 관련된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콩이나 두부나 견과류 이런 걸 드시면 좋겠죠. 붉은 고기나 이런 고기류 이런 종류의 산성화된 단백질은 좀 적게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단백질 섭취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단백질 섭취에 대한 단백질 보충제의 주의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박 원장님께서 진맥 한번 해주시죠. 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단백질을 집중해서 먹는다. 또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었던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탄수화물도 필요해요. 이걸 반드시 유념하시고 너무 쉽게 근육을 늘리기 위한 방법보다 적당한 운동, 존투 정도의 적당한 운동의 강도로서 운동으로서 또 근육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단백질 관련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함께합시다.